기획특집 박정열 시인의 내가 본 스시마 제13편 간해의 시성. 지은이 대숲 박정열, 읽으니 도연 백혜옥, 만드니 대숲 박정열. 덕혜옹주는 어려서 참 총명하였다고 한다. 고종 황제가 57세에 덕수궁 소주방 나인 양춘기한테서 얻은 귀한 딸이다. 고종은 시도 때도 없이 옹주 처소에 드나들었다. 고종이 옹주를 보러 왔을 때이다. 유모가 마침 누워서 옹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고종은 유모가 일어나지 못하게 극구 만류하였다고 한다. 궁에서 덕혜옹주는 덕수궁 꽃이라 불리었다. 옹주를 위해 고종은 궁 안에 유치원을 만들었다. 15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유치원을 임금의 가마를 타고 가게 할 정도로 옹주를 사랑하였다. 황적에 없는 옹주를 가리키며 저 아이가 내 딸이네 라고 하여 총독부가 어쩔 수 없이 옹주를 황적에 올렸다고 한다. 덕수궁 중명당은 옹주를 위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 유치원이다. 옹주는 여느 또래 아이와 여실히 달랐다. 외삼촌이 있고라면 양상관이 온다 하였다. 외가를 물으면 명성황후의 친정이 있는 죽동이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그의 생모는 양귀인이다. 명성황후의 딸이라고 자처하며 황족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음을 말해준다. 총독부는 유학을 핑계로 어린 옹주를 일본으로 데려갔다. 떠나기 전에 만난 친모 양씨가 죽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 살아만 있어라. 옹주에게 이같이 말했다. 일본에 먼저 가 있던 영친왕이 어린 조카 덕혜를 돌보겠다고 제의하였다. 예린들은 옹주를 여자 가쿠 수요인 기숙사에 넣었다. 옹주가 점차 여인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일본의 황족과 결혼설이 나돌 무렵 친모 양귀비가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 고종 황제가 식혜를 먹고 난 뒤 며칠 새 죽음을 맞는다. 옹주는 말을 잃었다. 그 어떤 누구와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오라는 눈가에 맺힌 이슬을 검지로 콕콕 찍어낸다. 이방자 여사가 옹주를 다시 만난 그때를 해고하였다. 나를 매료시키던 발랄함과 그 영롱한 눈초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옹주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등교도 거부한 상태였다. 옹주가 자기와의 모진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결혼하겠다는 사내가 나타났다. 대마 번주 소 가문의 다케유키 백작이다. 간해이시 성에는 16세기부터 소 가문이 거주하였다. 한국에서 소 다케유키는 애꾸눈에 키가 작은 추남이라는 소문이 오랫동안 떠돌았다. 꼽추라느니 옹주를 폭행했다느니 하는 풍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기자가 의문을 풀고자 옹주의 거처를 추적해 갔다. 한국에서 떠도는 소문과 달리 다케유키는 명문 소가의 후손이다. 일본 제국대학 출신으로 훤칠한 키의 미남자였다. 정략적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총독부가 옹주에게 가하는 압박이 너무나 심했다. 이를 보다 못한 소 다케유키의 측은지심이 옹주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둘 사이에 딸 마사이가 태어났다. 덕혜옹주는 일본에서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었다. 스스로 정신병자를 자처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말로 말을 걸면 아예 못 들은 척하거나 엉뚱한 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조현병이 도졌다.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이런 사실은 한 기자의 촉에서 시작한다. 옹주의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다. 기자가 옹주를 만났을 때 자그마한 창문 하나가 있는
지앞 독방에 옹주가 있었다. 마주 보아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침침한 방이었다. 옹주의 살갗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바래져 있었다. 김물한 특파원이 처음 옹주를 만났을 때 고종 황제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오라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린다. 옹주는 이때 이혼한 지 이미 몇 해가 지난 뒤의 일이다. 딸 정혜도 결혼은 하였으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상태에 있었다. 덕혜 옹주는 1962년 귀국길에 오른다. 고국을 떠난 지 37년 만의 일이다. 김물한 주일 특파원이 쏟아부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일군 결실이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며 대통령 고난 배행이던 박정희 의장의 결단으로 귀국의 길이 열렸다. 옹주가 귀국하던 날 하네다 공항에 여자 각고 쉬운 동기들이 환송을 나왔다. 창덕궁으로 돌아온 옹주는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귀국 후 10년이 지난 뒤 소 다케유키가 덕수궁을 찾아왔다. 옛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하고 간청하였다. 옹주가 정신이 맑아졌을 때 삐뚤빼뚤하게 쓴 한글이 눈에 밟힌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 글을 보는 순간 내 눈시울이 뜨끔해짐을 느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오라는 고개를 숙인 채 꺼이꺼이 소리나게 흐느낀다. 1989년 4월 21일 79세로 옹주는 생을 마쳤다. 가네이시 성에는 덕혜 옹주와 소 다케유키의 결혼 기념비가 있다. 당시 스시마에서는 커다란 경사로 알려졌던 모양이다. 비석에 이왕과 종백귀가 어결혼 봉축 기념비라고 새겨져 있다. 이곳에는 조선통신사절단이 묵었다는 표석도 있다. 비연의 역사가 가네이시 성에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 힘없는 나라 국민은 굴욕을 곱씹으며 살아야 했다.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다. 역사는 반복한다. 대한제국의 멸망은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 320년 뒤에 있은 일이다.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는 험난한 역사가 시작하던 전날 밤과 똑같은 정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 말고 누구도 내 안전과 주권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 역사가 이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